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가 총선 홍보비 파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국민의당 창당 이후 최대 위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조금 전에는 박지원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국회의원들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친인척을 국회 보좌진에서 배제하는 등 특권 폐지 방안도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인데요. 잠시 후 새 남자의 정치 수다에서 관련 이야기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수요 스페셜이죠. 새 남자의 정치 수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이강윤 정치평론가 두 분 스튜디오에 자리 잡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정치는 책임지는 것이다. 오늘 안철수 대표가 사퇴의 변으로 밝힌 말인데요. 네. 자, 새정치 이미지가 더 큰 타격을 받기 전에 강수를 뒀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요. 자, 두 분의 평가를 먼저 좀 들어보죠. 집을 채 짓기도 전에 주춧돌이 내려앉은 격이다. 국민의당 상황이. 최악의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의 사퇴는 시기적으로는 조금 늦은 감이 상당한. 네.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서 차선책을 선택했다. 그런데 지금 뾰족히 이거 말고는 국민들, 유권자들 뇌리에 남을 만한 조치를 취할 만한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초동 대응에 실패했기 때문에 꽤 강수, 선제적 강수를 들고 나왔음에도 앞날은 상당히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보고 싶네요. 네. 소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보면 이제 김수민, 박선숙 의원 사건 자체보다도 이제 그 사태를 대응해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상당히 좀 이렇게 심도 깊게 제기되려고 하는 순간이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대표로서는 한편으로 보면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인 부분이 있는 거고 네.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건 상당히 또 공세적인 성격도 있다. 네. 사퇴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로서는 저는 글쎄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고 표현하기는 그런데 어쨌거나 이번에 사퇴함으로 인해서 안철수 대표가 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긴 했지만 네. 앞으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저는 갖고 그 수를 선택한 것이다. 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결국 저희가 아까 2부에서 이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 연결을 했어요. 오늘 지금 재검표 중입니다. 예. 26표 차이로 석패했기 때문에 네. 8시 대 결과가 나오는데 이 인터뷰하면서 이 대표 사퇴 상황에 대해서 네. 결국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은 격이 아니냐. 그런데 아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대표가 사퇴하는 당사자들이 책임을 안 지니까 예. 결국 당대표가 책임졌다. 당사자들은 이렇게 무마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꼭 예를 들면 이제 김수민 의원이나 박선숙 의원이 그러면 탈당을 한다든지 초기에 네. 이렇게 했으면 별 문제 없는 거 아니냐라고 결과론적으로 이제 그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네. 어쨌거나 저는 이제 당 대표로서 안철수 대표가 초기에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이 사안 자체를 이 이슈를 보는 그것이 좀 안일했다. 네. 그것은 이제 안철수 대표도 어쨌건 보고를 받았는데 별 문제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후에 이제 3번 사과를 했죠. 예, 그런 것들을 본다면 안철수 대표가 이 사안을 초기에 좀 너무 쉽게 생각했다. 낙관적으로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그 대응 자체도 그런 방향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가 최고위원 한 분과 얼마 전에 이렇게 통화하면서도 보니까 좀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너무 안철수 대표가 사안을 좀 이렇게 쉽게 보고 있다.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스스로 이렇게 대표직에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려온 거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초기에 이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했다면 김수민 의원과 박선숙 의원에 대해서 어떤 식이든 여러 가지 좀 조치가 있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 부분은 안철수 대표로서 어쨌거나 국민들은 리더로서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리더로서 안철수 대표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야 이번에 해가는 과정을 보니까 좀 아직은 좀 뭐 미흡함이 있는데 이런 인식들이 이제 굉장히 퍼져나가니까 이런 부분들이 안철수 대표는 굉장한 어떤 정치적인 네.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 평론가님, 그러니까요. 지금 이 낙관의 과정. 근데 어제부터는 엄중함을 인식한 것 같아요.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오늘 전격 사퇴로 이어졌는데 그 중간 과정에 보면 진상조사단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초동 대응이 무사안일했다는 것은 뭐 두말할 여지가 없고요. 네. 아까 문병호 전 의원이 뭐 호미로 막을 것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거는 저의 해석입니다. 아, 예, 그래요. 저도 지금 네. 그런 것을 메모에 써놨었거든요. 네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을까 말까 한 상황으로 치닫게 된 데에는 당 진상조사단의 활동이 대단히 미미했다. 네. 그리고 마치 뭐 이상돈 위원은 그런 말까지 했지 않습니까? 검찰이 만약에 이 건을 기소를 한다면 그건 챙피를 사는 거다. 우세 네네. 사는 거다. 이런 말 했는데 좀 진상을 조사한다는 것, 뭔가 사단을 일으키고 무리를 일으킨 곳의 진상조사단이라고 하기에는 대단히 좀 오만하기까지 한 그런 게 있었다는 것이고 안철수 대표가 정치인 안철수가 현실을 바라보는 눈, 사안의 경중을 가르는 감각, 그다음에 안철수 앞에는 꼭 따라붙는 게 있죠. 뭔가 새로워야 하고 네. 그가 하면 뭔가 달라야 한다는 것을 이미 그는 숙명적으로 갖고 태어났어요. 네네. 본인이 그걸 선포하기도 했고. 네. 그러면 옛날의 독법, 옛날의 잣대를 자기에게 똑같이 적용해서는 안 되는데 그는 이번에 그걸 실패했다는 것. 그러니까 네. 뒤늦게 3번, 4번 마구 사과한들 뭐였겠습니까? 버스 지나가고 손 흔든 격이었다. 그리고 말로만 입으로만 새정치를 외쳤다 뿐이지 국민의당이라는 우산 아래 모여든 사람들은 옛날 사고방식이나 옛날 행동방식 그대로였다. 이게 여실히 드러났고 자체 수습하는 데 있어서도 옛날 방식이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을 사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의당 당원 당규로는 문제가 되는 김, 박 두 의원을 아직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뭘 제재할래야 제재할 방법이 사실 없어요. 네. 그리고 모든 사람 무죄 추정 원칙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로서도 답답할 겁니다. 그러느니 본인과 당을 위해서 오늘 뭐 이런 좀 비교적 파격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조금 늦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요, 이 지금 이제 사단은 리베이트 의혹인데. 네. 그 동안 본질적으로는 안철수 대표의 1인 체제 사당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이 그 1인 체제의 1인이 물러났습니다. 그럼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이 조직 네. 38명의 의원을 가지고 어쨌든 또 이 전국 정당 득표는 또 만만치 않게 했죠. 올리면서 네. 지금 원내교섭단체를 꾸리고 있고 3당 체제의 한 축입니다. 앞으로 이 국민의당 어떻게 흘러가나요? 일단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박지원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지 않습니까? 네. 추대됐죠. 예, 박지원 원내대표는 뭐 정치 경험이 많은 정치 분이고. 구단으로 불리죠. 예, 그래서 일단 질서 있고 빠르게 수습 국면에 들어가겠다. 뭐 이런 이제 의지를 밝혔고 또 김수민 박선숙 의원이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사실상 이제 스스로 거치에 대해서 탈당을 하라는 얘기죠. 예, 그렇게 이제 바로 거기에 대해 조치를 취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좀 생각보다는 빠르게 국민의당이 안정되는 쪽으로 갈 것이다. 네. 물론 이제 안철수라는 인물로 상징되는 그 상징이 빠졌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지만 이 당 자체가 뭐 막 분열돼서 누가 이탈한다거나 뭐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단지 이제 문제는 국민의당이 긴 안목에서 본다면 이 안철수 대표로 상징되던 그 새정치와 이번에 이제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강조했던 어떤 미래를 22번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국민의당이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에서 박지원 체제는 그것과 또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괴리 이런 것을 과연 안철수 대표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본인 개인기로 극복하기에는 여러 가지 또 한계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죠. 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네. 일단 뭐 비대위가 너무 많고 지금 세 당 모두 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비대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비상하게 대처해야 할 그 무슨 상황이 생겼을 때 임시방편으로 꾸리는 거고 네. 이게 6개월 이상 가고 그러면 그건 또 하나의 체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네네. 그래서 2, 3주, 3, 4주 길어야 2, 3달 정도인데 더민주와 새누리는 뭐 8월 달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으니까 다가오고 그런다 있죠. 치고 국민의당은 지금 선거에서는 무려 30석이나 얻긴 했지만 네. 집 건축물로 보면 아직 뼈대도 골격도 못 세운 건축물 상태거든요. 네네. 설계도에서 이제 막 주춧돌 놓고 뭐 해가는 와중이지 않습니까? 네. 사실 당선 지역도 호남 빼고는 서울에서 뭐 없는 건데 김성식 위원장하고 이제 안 대표는 이렇게 됐으니까 지도부로 나올래야 나올 수도 없는 네. 형편이고 여타 지역에서는 지구당 또는 뭐 당직 협의회라고 할 만한 게 없는 상태인데 비대위 체제가 오래 가긴 힘들 겁니다. 원래는 연말까지 안 대표 체제로 가게 돼 있고 그러기로 했었죠. 하게 돼 있었는데 이 상태로 정기국회를 치른다? 이것은 도저히 어불성설이고요. 네. 아마 전당대회를 앞서서 치르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보면 일테면 정동영 의원 같은 측에서 당권을 잡아보겠다고 나설 수도 있는 것이고 네. 현 상황에서 박지원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이 질서 있게 무슨 당을 컨트롤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네. 네, 지금 여기 이 성원들도 그러하고 당내 파워 역학 관계도 그러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은 앞으로 상당 부분 내홍에 빠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 네. 이를테면 노선과 어떤 지도 체제를 누구를 중심으로 수립하느냐를 가지고. 네.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물러나고 난 뒤에서도 뭐 이를테면 수렴 정정 내지는 뭐 자기의 상징적인 파워를 이용해서 뭘 한다? 그것은 바로 반발을 불러올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무엇보다도 체제를 아직 갖추지 않은 골격이 없는 정당인데 이런 일을 당해버렸기 때문에 우왕좌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네. 저는 조금 다른 것이 지금 전당대회 올해 안에 하기 힘듭니다. 국민의당. 상황이. 예, 상황 자체가 지금 뭐 지역 협의회장 한 150여 명 뭐 이 정도로 있는데 사실 당원도 없고요. 체제 정비를 사실 안철수 대표가 중심이 돼서 연말까지 쭉 해가면서 원래 전당대회가 내년 2월 정도 하기로 했지 그랬었죠.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돼서 더 당겨서 한다? 오히려 더 뒤로 안 하고 2월 지키는 것 자체가 저는 힘들다고 봐요. 하하.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고 박지원 원내대표가 저는 비대위원장이 됐다는 것은 구성원들 최고위원들이 지금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그래도 당의 중심을 잡고 이것을 안정적으로 끌어갈 사람은 박지원 원내대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이죠. 지금 네.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뭐 손학규 전 고문을 모셔온다든지 정동영 의원 전북 출신 아닙니까? 네. 전남 의원들이 다수입니다. 국민의당 지금. 전북 또 정동영 의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또 호우들이 있고 네. 그런 등등을 본다면 저는 일단 박지원 체제의 국민의당 비대위 체제는 어차피 내년 전대를 준비하면서 당을 일정하게 시간을 좀 벌면서 안정적으로 준비해가는 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이것이 엄청난 어떤 내용에 휩싸인다거나 뭐 이 갈등에 휩싸인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저는 오히려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더 낫다. 자, 두 분의 시각은 완전히 교차하세요. 오늘은 뭐 찬반 토크를 저희가 짠 건 오늘 아닌데. 좀 다릅니다. 예. 왜냐하면 오늘은 갑자기 터진 일이기 때문에요. 예. 이 두 공동대표가 사퇴했고 조금 전에서야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가 또 오전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대표 권한을 대행할 수가 없다. 원내대표는. 당원 당규상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이제 비대위원장은 괜찮은 거니까. 그렇죠. 비대위원장으로 추대가 됐는데 장기화될 것이다. 아까 정기국회 전까지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없다. 9월이지 않습니까? 이 상태로 정기국회가. 정기국회를 치른다는 것은 당으로 정상적인 당이라고 할 수 네.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조기전대론. 그다음에 이제 한마디만 장기화론. 첨언을 하자면 네. 국민의당은 정비할 체제가 없는 당이에요. 체제라는 것을 막 만들어 가고 있다가 이런 암초를 만나서 좌초한 거기 때문에 뭐 정비를 해야 된다? 체제를 정비해야 된다? 정비할 체제가 없고 전남북 사이에 묘한 갈등 또는 알력 이런 게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경쟁이고 네. 더군다나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주승용 의원 등등 당의 모태나 뿌리가 전남에서 시작됐고 정동영 의원의 가세로 전북 지역의 석권도 이루어진 마당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종의 균열 내지는 경쟁 이런 요소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체제가 정비할 체제가 없는 게 맞죠. 중앙위원회나 당무위원회 자체도 구성이 안 돼 있으니까 네. 그런 것을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체제를 정비한다 그러는데 네. 그건 형용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어가는 거죠. 만들어가야 되는 임무, 그래야 이제 전당대회를 하게 되니까 자, 그런 임무를 띠고 있는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 네. 만약에 갈등하고 분열하면 국민의당은 그냥 쪼개지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리더십이 상황에서 없기 때문에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거죠. 자, 두 분의 교차되는 시선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한 가지 좀 3부 말미에 제가 두 분 의견을 여쭐게요. 오늘 사퇴했습니다만 네. 안철수 대표 지금 아까 호미 가래 얘기도 드렸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일 수 있잖아요. 본인의 정치적 생명과 관련해서 이 내년이 대권입니다. 네. 국민의당 조직 수습에 대한 얘기를 지금까지 나누셨는데 정치인 안철수 개인 대권 주자 이 기회에 혹은 이 위기 상황에 어떤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까요? 섣불리 말하기는 힘든데요. 이것 때문에 대선 예비군에서 탈락했다거나 그렇게는 볼 수 없다고 네네. 봅니다. 다만 타격을 입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네. 그 입은 타격으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롤백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 그 말 후보가 된다 못 된다 그 말이 아니라 네. 모멘텀이나 찬스를 잡기가 의외로 힘들 수 있다. 어떤 점에서 만약에 당이 잘 수습이 되고 꼴을 갖추어 가면서 안철수 천정배 없이도 즉 대주주나 상징적인 존재 없이도 충분히 전국 지구당도 만들고 인재도 좀 모아들이고 정치적 비중도 커지고 정치적 근육도 생기고 이렇게 된다면 비난의 또는 책임의 화살이 안철수에게 돌아오는 게 상당 부분 없어질 겁니다. 네. 그런데 당이 제 궤도를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내홍에 빠진다면 결국은 이런 위기를 초래하고 키워가는 과정에 안 대표가 일정 부분 원인 제공을 했고 대표를 사퇴했지만 그게 모든 것에 해결하는 점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당이 형편 없어지면 그만큼 자기 행동 반경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대선 주자로서의 탄력성이나 힘 이런 것도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대선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고요. 네. 그 안에 또 여러 차례 많은 이제 굴곡들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대표가 지금 단계에서 대선 가도에서 그야말로 엄청난 타격을 받고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보지는 네. 않고요. 오히려 저는 저는 안철수 대표의 최대 위기는 박선숙, 김수민 의원과 관련된 부분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 리더로서 저 사람이 저 위기, 자신이 대표되는 당의 위기를 어떻게 수습해 가는가, 그 위기 수습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진 거거든요. 네. 저렇게 수습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끌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가진 겁니다. 네. 그것이 저는 안 대표로서 가장 뼈아픈 부분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안철수 대표가 다시 어떤 대선 주자로서의 상당한 생명력을 갖고 갈 수 있는가 여부는 그러한 이른바 안철수 리더십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다시 신뢰를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본인이 이야기했던 그러한 미래에 대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결국 장외에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지금 보면 문재인 전 대표도 지금 장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대표도 이제 같은 상황에 처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해야죠.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번 안철수 대표의 그 사퇴는 결단이라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결단으로서 자리매김하려면 안철수 대표의 향후의 행보가 좀 더 과감하고 이러한 본인이 내세웠던 그런 것들을 구체화하는 단계가 뒤따라야 되겠죠. 국민의당 2월 2일 창당해서 149일 만에 대표 사퇴고요. 그런데 이제 이미 2년 전에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730 재보선에서 패배하고 김한길 당시 공동대표와 사퇴한 적이 있고요. 자,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면서 나 광야로 간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지금 또 광야로 가는 것이냐, 대권 행보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궁금한데요. 오늘 이 시점을 가지고 두 분께 OX 간단하게 줄게요. 자, 어찌 보면 당 대표가 당내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초기엔 아니했지만 오늘 이 시점으로 보면 책임을 진 건 맞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무거운 이 자리를 던졌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오늘 책임 정치입니까? 철수 정치입니까? 이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양면이 섞여 있지만 하나를 굳이 선택한다면. 하나를 고르라면 그래도 책임 정치를 했다 쪽에 네,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고. 소국장님은요? 저는 뭐 당연히 책임 정치라고. 당연히 책임 정치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어쨌든 공세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긍정적인 측면이 살아 있는 거예요. 네네.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정치적인 이 철로 역정입니다. 참 힘드네요. 제가 보기에도. 철로 역정. 네, 자 지금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이강윤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수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네, 3부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